그리고 또 오차를 줄여서 더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또 노력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의료 현장에서 주치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런 환자의 그 검체에 대한 검사 기법의 정확도가 그리고 그 결과가 환자의 진단과 그다음에 치료에 관련해서 그 치료 정확도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임상병리학계에서 이렇게 기법과 분석면에 있어서 전문성을 드높이는 노력을 열심히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 좀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말 단순하다고 폄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간호법의 제정이 이런 스페셜리스트들의 존재를 좀 존중하거나 소통하지 않고 이뤄진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사들의 업무 영역에도 간호법의 위협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 기반 의료 서비스는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온 근거들을 단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인력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 인식도가 아직도 많이 반영이 되지도 않고,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간호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업권 침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전문성과 관련된 훼손 염려 우려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국민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내용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근거 자료를 제시한 내용들 토대로 해서 그러면 간호법의 어느 부분이 과연 그런 염려스러운 내용인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간호법 개정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비교한 신문기사 내용 중에 각 의원들이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여기서 처음에 진행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앞에서 근거 자료로 해서 제시했던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해서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명확한 업무를 확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조정과 관련된 단계에서 최종적으로는 현재는 원래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갔지만, 이분들이 2013년도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홈페이지에 업무 간호에 대한 정의도 바꾸고, 또 이런 문구를 적용을 해서 법에도 적용을 하고, 법이 통과돼서 지금 현재는 안 됐지만 나중에 또 재개정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간호법 김세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내용에 보시면 업무 범위 13조, 14조에 이미 체열과 관련된 업무 행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로 인해 가지고 보건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서 우리 임상병리사분들의 그 근무 현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다고 알고 들었는데요. 2년여간 집에 못 가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간호법의 이런 적용 이전에도 임상병리사들의 근무 환경과 진로 개발에 있어서 간호 영역과의 갈등 요소가 있습니까? 살인적인 업무량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이제 업무적인 피로도가 누적이 돼서 선생님들을 보기에도 안타까울 만큼 오히려 먼저 눈물이 나오셔서. 네, 검사 업무에 따른 전문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안타까운 현장의 소식들은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인 검체 채취와 생리기능 검사 분야가 그 소식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빠른 과학기술 발달로 여러 개의 검사법들이 통합되고 각각의 검사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검사법을 적용해야 되는 다양한 임상 적용에도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초 데이터가 제시돼서 더 발전적인 검사법으로 활용돼야 되지만, 지금과 같은 인식 부족으로는 근거 기반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염려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열 분야 그리고 심전도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전도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은 가장 오래전부터 소송과 관련된 문제로도 제시되고 또 소송의 결과가 잘못 해석이 돼서 오히려 승소된 소송건에 대해서만 홍보하고 또 패소된 그런 소송건에 대해서는 또 소리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신문기사나 아니면은 한국보험청구심사협회라는 사이트에 가서도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간호사 심전도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 합법으로 이렇게 통과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 문구를 읽고 앞에서 제가 제시하고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과연 이 문구가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구 중에 우선 심전도 검사는 의사의 진료에 행하는 보조 업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검사 행위, 여기서도 이제 단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이도 못하다. 어떻게 이런 문구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실려 있는지도 앞에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의아스럽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판독과 관련된 부분, 그럼 제가 파이프에 통해서 실수해서 나오는 결과인지 아니면 정말 환자가 어떤 병적인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사인으로 해서 나온 결과인지 그 이외에 시약과 관련된 잘못된 방법 또는 기기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기 관리의 미흡으로 나타난 결과인지 데이터 하나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행위 중에 그런 부분들이 모두 표준화되고 검사법 표준화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제시한 것처럼 임상병리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기 때문에 단순 전문적이지 못하다 이런 문구를 읽을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매우 저도 근거 기반 의학을 지금 적용받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과학적 검사 행위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면허제도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허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 없이 정확한 판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근거 기반 의학의 핵심 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행위 보조와 관련된 부분을 해서 좀 진료 행위와 관련된 업무 협조와 관련된 인식도도 이제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필요한 근거 기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가치인 만큼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요 부분도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IF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 가기 전에, 잠깐 적십자 혈액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현장, 헌혈 현장에 가게 되면은, 그때 한 팀으로 해서 운전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포함돼서, 출장, 헌혈과 관련된 부분에 한 팀으로 나갔었는데, 임상병리사의 역할은 우선 비중 측정에 필요한 그 시약을 조제하고 관리하고 현장에 가서 또 그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특히 이제 혈액형 판정과 관련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신속한 혈액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논문에서 살펴보게 되면 IF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약간 구조조정이 나타나면서 현장 헌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력이 임상병리사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놓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다시 현재의 또 선진화된 혈액 공급과 관련된 체계를 갖춘다면 이런 검사와 관련된 부분, 시약 조제와 관리와 관련된 법적으로 명시된 임상병리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원상태로 더 선진화된 혈액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임상병리사 이외에도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협회에서도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성명과 같이 연대에서 반대하시는 구체적인 까닭을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근무 환경 개선,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주장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게 되면 임상병리사 또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코로나 검사하면서 입은 가운은 집에 가져가서 세탁을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렇게 신문기사로도 보고된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유례 없는 검사 건수를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검사 건수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를 내보내고 있을까? 처음에는 선진국에서는 의심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 10월 달에 전 세계 임상병리사 학술대회가 우리나라에서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계적으로 또 인정받은 검사 업무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업무량 소화하기에는 이제 피로도가 누적이 돼서 더 이상 반영할 수 없는, 그리고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감정이 먼저 앞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번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의 잘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 방역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지금 간호사 선생님들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임상병리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의료 시스템 선진화는 한 세부 전공만의 선진화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적극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검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단순 취급하거나 그리고 보조로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폄하된 인력 왜곡과 관련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누가 그러면 이 검사 업무를 하겠다라고 그런 직업을 선택하겠다라고 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 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건강검진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역본부에서도 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매년마다 정도관리 결과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조차도 검사 결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선진화돼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검체 분석과 관련된 행위는 단순히 아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과학적인 표준화된 방법을 토대로 해서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인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치료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에 대한 예후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활용 가치가 많은 그런 업무 중에 하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타 직역의 업무 침해 행위는 보건의료 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이 아닌 분쟁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산업 경쟁력 약화까지 걱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들으시면서도 또 많이 힘드셨겠지만 마지막으로 3개의 슬라이드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말들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준비한 슬라이드가 이제 12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이고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률 제정. 그래서 간호법을 토대로 해서 업무 환경 개선 뭐 이런 것들 주장하고 계신데요. 이미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최근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서비스의 최상의 의료 서비스는 한 직역에 전공된 부분만 발전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세부 전공들이 함께 협력하고 그로 인해서 또 발전돼야지만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법이 필요성을 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된 국민건강 증진 목표로 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법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충돌되는 위험들, 그래서 이미 이 법에서는 다른 직역에 대한 역할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에서는 검사행위까지 또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면
이미 제정된 법이 있는데 또 상충되고 충돌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 비율 지출이 GDP 대비 너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6.5%, 2019년도에는 8%로 해서 증가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의료 재정이 바닥날 것이다 라는 이런 걱정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임상병리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자료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최선의 의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근거 기반 의학의 더 발전적인 가치 기반 의학, 즉 환자가 지불 결정에 본인의 가치를 함께 논의하는 이런 가치 기반 의학 서비스까지 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의료 비율 지출 중에 가장 많은 항목 중에 하나가 외래 진료 횟수입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1위로 나타나고 있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재원 일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을 낮추는 부분들은 국민적 의식도 한번 또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C 건강보조식품에서 많이 섭취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 데이터는 왼쪽 하단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나라 결과이고요. 건강검진에 있어서 소변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죠. 이 중에 건강검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비타민C가 양성이 나타난 검체가 23%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3% 나온 검체 중에 중요한 만성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기 예방 또는 조기 진단을 토대로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42.3%나 위음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건수들을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 검사 업무 현장에서 채취하기 전에 문의 하나만으로도 해결해서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검진 업무 현장에 가게 되면 임상병리사 혼자서 체열하고 튜브 또 준비하고 또 소변검체 받아놓은 것들도 또 수거해서 검사 업무를 진행하는 좀 역부족인 환경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을 토대로 하게 된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의료비용 지출에서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호법안에 대해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반대 이유가 없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시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어떤 의견도 전달받은 게 없고요. 그로 인해서 반영된 게 있으면 왜 이렇게 많은 전공자들이 반대를 할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토대로 해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간호법으로 법제와 체계화된다면 대한간호협회에서 정리해서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는 문구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안정 및 근무 환경 개선,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 다른 직역의 업무 침해로 인한 전문성 확보에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결국은 의료 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이 아닌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단합된 의료 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또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간호법안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시를 하겠다라고는 하시지만 지금 다른 직업 분야와 관련된 그런 업무 침해와 관련된 행위들이 과연 국민 보건 의료 서비스에 그리고 근거 기반 의학을 무시하는 단순 행위라는 용어라든지 그리고 전문성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게 된다면은 이 분야를 선택을 해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근거 기반 의학이 아닌 신뢰성 확보가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퇴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거만으로도 충분히 공감하고 여기에 따라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사 댓글에 달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신 그런 국민들께서도 좀 간호법에 대한 명확한 반대 근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발전된 보건의료 서비스 시스템 확립을 하기 위한, 그리고 그런 혜택을 정밀 의료와 또 국민들한테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또 세부 전공자들이 노력하고 학문적 필요성과 인식 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 직역단체는 이제 13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의료가 기민하고 전문적인 하나의 팀일 때 가장 큰 혜택이 환자, 국민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책임감 있는 연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MATV는 의료계의 현안을 진단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